파악할 수 있는 실시간 강의형은 이번에 두 번째로는 이제 컨텐츠 강의형이 되겠습니다. 영상을 올려놓거나 아니면 과제물을 이제 올려놓고 이렇게 수업하시는 유형이 되겠습니다. 저 역시나 지금도 컨텐츠 강의형을 촬영을 하고 있고 아마 선생님들도 그렇게 보시게 될 거고요. 학교 현장에서도 저도 지금 컨텐츠 강의형을 쓰고 있는데요. 일단은 장점을 쉽게 생각을 해보시면은 사전에 이제 수업을 제작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미리 이제 수업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 상황에 좀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등교 수업 잘 하다가 갑자기 이제 뭐 코로나 걸린 친구들이 한두 명 나왔다. 그럴 경우에는 갑자기 이제 온라인으로 대체되는 경우, 이런 컨텐츠 강의형은 사전에 제작을 해놓은 경우에는 그렇게 바로 대처가 가능하면서 동시에 다른 잘 만들어진 수업 컨텐츠들을 끌어와서 바로 수업에 연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이제 좀 더 확장시켜서 생각을 해보시면은 한 번 제작한 거를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제가 수업이 1교시, 3교시, 뭐 5교시 이렇게 있다 하더라도 수업을 계속 3번 하는 게 아니라 사전에 만들어 놓은 컨텐츠를 활용해서 한 번만 하면 되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아무래도 당연히 세 번째 수업이 공유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좀 잘 만들어진 수업 컨텐츠들을 다양하게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학교에서 쓸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 유튜브 채널에 이제 처음에는 제가 수업 이제 잘 해봐야지라고 해서 선생님들 제 수업 올릴 테니 좀 한 몇 주 좀 버텨보십시오 하고 4월달에 시작을 했는데요. 그게 이제 점점 지금은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가지고요. 많은 선생님들께서 사실 활용을 해주시고 있는데 너무 감사하기도 하지만 지금은 퇴로가 없는 상황, 어떻게 그만두고 도망갈 수도 없는 상황이 됐는데요. 어쨌든 그만큼이나 많이 활용할 수 있다는 점, 그게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점이 뭔지 좀 잠깐 살펴보면요. 저는 이게 제일 어려웠는데요. 즉각적인 피드백이 잘 안 된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중간에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실수가 어떤 부분이 나오는지 보고 바로 수정을 해주거나 그게 컨텐츠 강의형에서는 좀 제한된다는 점을 가장 많이 느꼈습니다. 두 번째로는 참여를 확인할 수 있는 게 이건 역시 좀 제한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아까 실시간 강의형에서는 결과를 확인하는 게 좀 어렵다는 점이 있었는데 반대로 컨텐츠 강의형에서는 이 학생이 잘 듣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같이 해보자고, 자 친구들 우리 같이 해보는 거예요 하는데 선생님 막 땀 흘리고 막 20분 열심히 했는데 정작 애들은 이제 유튜브 틀어놓고 이렇게 편하게 숙면을 취한 그런 지금 내심 저도 이게 강의하고 있지만 선생님들도 지금 유튜브 틀어놓고 편하게 주무시고 있지 않을까 약간 좀 그런 걱정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걸 좀 보완하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요. 촬영 장비나 편집 기술 이런 소프트웨어를 다룰 수 있거나 하드웨어를 다룰 수 있는 이런 기술도 있어야 된다라는 게 이거 단점이라고 볼 수 있지. 이렇게 컨텐츠 강연 나 하고 싶어 해가지고 처음에 이제 시작하시는데 뭐 사야 되지? 일단 핸드폰 가지고 일단 시작해봐. 그래서 핸드폰 가지고 시작하신다라는 거죠. 그런 다음에 촬영 다 끝낸 다음에 자 나도 이제 유튜버가 한번 돼보겠어. 이제 애들 이제 다 구독시켜가지고 이제 바로 실버 버튼 가야지 했는데 편집을 하다 보니 이제 날이 점점 어두워지고 그래서 이제 편집은 계속 하고 그냥 다시 해가 뜨고 뭐 그런 상황들이 선생님들 마주하게 되셔가지고 이게 유튜버가 할 짓이 못 되구나 이렇게 때려치신 선생님들의 사실 제가 수없이 많이 뵙기는 했는데요. 그런 기술들이 요구된다라는 게 아무래도 이거 좀 진입 장벽이 있으면서 진입 장벽을 뚫고 넘어갔는데도 장벽이 계속 있는 그런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과정을 가급적 강조하는 그런 수업을 구조를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횟수나 시간 이런 기준들을 제시하는 활동을 안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챌린지 수업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학생들이 1분 안에 이렇게 해야 되는 활동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아이디어가 이제 메시가 이렇게 휴지 리프팅 챌린지 보면서 나도 메시 한번 돼야 되겠어 해가지고 체육관 가서 혼자 휴지 처음에 그 중국어 선생님 거 휴지 빌려가지고 휴지 리프팅 챌린지 해가지고 저는 내심 한 5분 만에 끝나지 않을까 했는데 휴지 리프팅 챌린지를 제가 40분 동안 했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화가 나더라고요. 처음에는 왜 안 되지? 두 번째부터는 메시가 뭔가 이거 트릭을 썼나? 라고 생각이 들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오기가 이게 발동하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체육관에 아무도 없는데 그때 이제 막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생각이 든 게 메시가 보여준 거는 잠깐의 한 30초짜리 영상인데 그 모습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몇 분, 몇십 분 이렇게 길게 연습을 해야 된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제 형태를 우리가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제시하게 되면은 학생들은 어쩔 수 없이 그 최종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연습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저도 알게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횟수나 시간 이런 게 정확하게 학생들한테 안내된 것들을 제시하게 되면은 학생들은 그걸 연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그 최종 결과물을 보고도 이 녀석이 연습을 많이 했겠구나라는 걸 자연스럽게 이제 유추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보시면 이제 저글링 활용하는 수업들 많이 하시고 가급적 저는 1분 이내의 과제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그럴 수 있어요. 이거 또 선생님들 열정적이고 홈 트레이닝, 타바타 트레이닝 막 스쿼트 막 엄청 열심히 하고 점핑 이제 뭐 엄청 자 30분 얘들아 선생님 했으니까 너희도 하는 거야. 영상으로 보내. 영상 보내면 애들 이제 30분 동안 점핑 이제 뭐 스쿼트 이거 한 걸 다시 보내야 되잖아요. 보내면은 촬영한 것까지는 괜찮은데 애들 그거 이제 업로드 와이파이 이용해서 업로드 왜 이렇게 안 되지? 그거 문제는 또 선생님 그거 다운로드 그래가지고 수업 한 번 하면 막 1테라씩 막 이렇게 저장 공간 막 이렇게 먹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이면은 그 최종 결과를 한 1분 길어도 한 2분 정도 안에 볼 수 있는 결과물로 하셔야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좀 스트레스 받지 않고 애들 막 20분짜리씩 막 업로드 하면은 그거 이렇게 보면서 다운 받으면서 다운 받고 1번부터 막 1반부터 끝반 막 8반까지 다운 다 받으면 이제 퇴근하셔야 되는 상황. 그러니까 단순하게 짧게 제작은 했지만 학생들은 그걸 하기 위해서 연습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수업 구조가 아무래도 좀 장기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콘텐츠형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조금 내가 놓쳤구나라고 생각한 부분이 뭐가 있었냐면 과제 좀 난이도를 제시를 했으면 좋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저글링으로 예를 들면은 저글링으로 이걸 3구 가지고 저글링 뭐 한 10개 해봐라고 했는데 잘하는 친구들은 사실 하면은 뭐 금방 한 20-30분 연습하면 금방 할 수 있겠지만 못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걸 성공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과제 난이도를 대부분의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정도로 한 중간 정도, 중간에서 중하 정도로 이렇게 챌린지 기준을 하나, 과제 기준을 하나 제시를 해준 다음에 그러면 너무 이제 운동 잘하는 친구들은 금방 해버리잖아요. 선생님들이 같은 경우는 이제 다 금방 해버리실 텐데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약간 난이도가 어려운 것들을 하나를 또 추가적으로 난이도를 제시하면은 좋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A 난이도가 있고 아이들이 일반적으로 도전하는 뭐 노멀 난이도 이렇게 있으면 이 A 난이도 선수 수준의 난이도를 도전할 경우 이걸 성공할 경우에는 아이들한테 이제 긍정적으로 계속 칭찬해주고 잘했다 해주고 너는 대단하다 엄청나다 그렇게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러면 애들이 별거 아니에요. 뭐 거기서 좀 더 좋으면 수행평가 여기서 좀 가산점 선생님 줄게. 물론 참여하는 것도 선생님이 수행평가에 포함해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지만 거기서 더 좋은 점수 혹시나 다른 것에서 감점된 요소를 이렇게 선수 수준까지 레벨로 이렇게 통과하면은 선생님이 가산점을 줄게 라는 식으로 하게 되면은 이 A 난이도에 도전하는 친구들도 이제 생길 수 있다는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횟수, 시간 이런 기준들을 제시하는 이런 과제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의 과정을 좀 유추할 수 있는 활동, 그와 동시에 과제 난이도도 좀 구분해 주면은 컨텐츠 강의형을 가지고 아마 수업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